이번 이해찬 의원 자택 문제와 같이 부시장까지 나서가지고 즉각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사례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좀 이해찬 의원에 대한 특권 아닌가, 시의 과잉적인 조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개회사를 통해서 청와대를 공개 질타하자.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여도 퇴비 논란이 있습니다. 퇴비. 농사 질 때 이렇게 땅에다 뿌리는 퇴비 냄새가 난다는 이해찬 전 총리의 전 총리 자택 주변 퇴비 냄새 난다고 이렇게 이해찬 전 총리가 불효령을 떨어뜨려서 세종시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최병목 전 월간조선 편집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정세균 의장 개회사 얘기부터. 오늘 좀 말씀 좀 많이 하세요. 알겠죠? 아니 시간을 주시면. 시간 많아 지금. 자, 편집장님. 그러니까 자, 개회사 이거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했죠. 네. 개회사는 뭐 국회의장으로서 정기국회 개회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대개의 경우 이제 뭐 고생한다. 내지는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 100일 동안 진행이 돼야 되니까 네. 그 100일 동안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거를 개회사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는 그 국회의 일과 관련된 일을 위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당부를 하고.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쭉 제가 개회사를 읽어보니까 뭐 상당 부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는 바로 우병우 수석 사퇴 문제를 얘기해가면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뭐 이런 걸 이제 그 촉구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드 배치 문제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 그 소통이 좀 부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저는 두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국민의 눈높이에서 얘기하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회의장도 가장 큰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네. 더군다나 이 우병우 수석 문제를 비롯한 이 공수처 문제는 사실은 국회에서 공수처 문제를 처리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 우병우 수석 사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할 말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자, 그거와 관련해서 국회가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아가면서 현직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잘 협의해서 공수처 법안을 좀 처리해달라. 여기까지는 국회의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네. 사드 문제는 말이죠. 사드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거 외에 국회에서 추가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사드 문제는 그냥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얘기한 거는 단순히 개탄하는 수준 정도에 그친다 이거죠. 그 정도면 국회의장으로서 좀 부적절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개회사로서는 부적절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냥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아니, 개회사니까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건 불가하죠. 네. 개인적인 입장은 뭐 누가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런 데서 밝힐 수는 있으나, 이거는 개회사니까, 개회사에 담았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당부하는 수준까지 가야 개회사에 담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드 발언은 문제가 좀 있었고, 사드 발언은 우병우 문제가 발언은 있다. 뭐 충분히 우병우 발언과 상식적인 공수처 문제는 충분히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있었고, 문제다. 이런 사드 얘기입니다. 문제는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국회의장이 어떤 자신의 입장이든 뭐 이야기든 뭐 충분히 할 수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뭐 조경태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정책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이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자, 지금은 뭐가 중요하죠? 지금 국회의장이 이 한마디 한 게 지금 뭔가 국기를 흔드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나라가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지금 오늘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추경.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구조조정 필요하고 지금 한시가 바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정부 여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것마저 안 통과시키고 지금 정세균 의장을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지금 이 국회를 보이콧할 상황인가? 이건 정말 좀 더 다른 문제라고 봐요. 누가 보이콧? 지금 여당이 하는 지금 여당이 거죠? 하고 있잖아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당이 지금 국회 안 들어오고 있어요. 상임위 지금 청문회 모두 철수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국회의장 이 개의사 한마디가 논란이 있으시죠. 자,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해온 조선업 지금 구조조정 지금 11조 원 달하는 추경을 못 통과시킬 만큼의 정말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입니까?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좀 오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게 지금 민생법안 추경인데 지금 그 정세균 의장 그 말 한마디에 여당이 이 자리에서 빠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야 3당 원내대표 모여서 당신 너무 심합니다. 그런 말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문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왜 국회를 보이콧합니까? 여당이 그동안 논리가 뭐였습니까? 야당이 항상 국회 밖으로 나갈 때 왜 민의의 전당을 버리고 나가느냐? 국회는 어떤 한일에서도 정상 가동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걸 가지고 보이콧하고 있다? 참 이거는 앞뒤가 맞느냐 안 맞지 않느냐 이야기가 싶어요. 저는 여당이 어제부터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부터 어제 조윤선 청문회 때부터 오버하는 것이 오늘까지 왔다. 그리고 내일은 또 뭘 오버할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 어제 조윤선 청문회만 해도 사실은 그 누리과정 예산 뭐 6천억 편성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동안에 여당이 야당한테 대해서 계속 법안과 의안을 연계해서 무슨 국회 대처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로 그 문화관광위원장하고 다툴 일이고 어제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반부터 뭐 무슨 멍텅구리라는 동 이런 막말을 막 해가면서 네. 이거를 하여튼 의도적으로 파행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바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저 문제만 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것도 지금 오바다. 말씀하셨듯이 저것도 지금 오버라고 본다. 왜 그러냐면 여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가는 일은 이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네. 그리고 박차고 나갈 이유도 없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추경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뭐 시기를 놓쳤다고 그러고 뭐 당장 추경이 안 되면 뭐 일자리가 얼마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무슨 구조조정이 시급한 조선업 문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자 울산이나 거제로 휴가를 많이 가라 그것까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자 지금 추경을 당장 오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이콧 해가면서 추경 처리 안 해도 좋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건 뭔가 그동안에 해온 여당의 태도하고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다면 이게 뭔가 하여튼 어제부터 국회가 뭔가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여당이 의도적으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거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그죠?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정세균 총리가 사드 반대한다. 물론 이 부분도 조금 중립성 위배가 되지만 이게 지금 국기를 흔들거나 여당이 국회를 지금 본회의장을 뛰쳐나갈 그 정도의 일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이건 뭐 오바다. 여당이 오바하는 거다. 아니 뭐 국시 발언 같이 정말 국기를 흔드는 발언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도 사실은 뭐 그동안 논란이 돼 왔고 그리고 지금 예. 제가 볼 때 핵심 바로 우병우 수석 문제예요. 네. 왜 우병우 수석 사퇴하라 하느냐 대통령께서 놔두시는데 바로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친박 지도부가 발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걸 보이는 건데 네.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야기했고 김무성 대표도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정할게요, 편집장님. 여당 의원이 다 나간 게 아니고요. 친박당만 나갔다 그래요. 친박 친박당만. 의원만 나갔습니다. 글쎄 아까 조홍천 의원 말씀하시는데 네. 보니까 친박당만 나갔다고 아, 그거 말씀하셨어요. 보셨어요? 네, 말씀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자꾸 오바라고 하는 이유가 네.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다면 자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할 사람들은 친박당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네. 자, 비박들은 뭐 굳이 여기서 청와대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국민하고만 눈높이를 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친박들은 청와대 눈치를 보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뭔가 우병우 수석 의혹 문제나 아니면 공수처 문제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 의중과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의 논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들이 뭔가 청와대 오더가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더가 굳이 없더라도 청와대의 의중을 친박들은 알잖아요. 비박들은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친박만 나가고 비박은 안 나가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친박들이 앞으로 하여튼 청와대와 보조를 저런 식으로 맞춰가는 것이 자 새누리당 전체 또는 내년 대선 국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연결시켜서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응? 그거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또 제가 생각해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어긋나는 그런 또 오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퇴비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행정부시장까지 현장에 달려와서 그 농부가 열심히 뿌렸던 퇴비 1, 2톤도 아니고 15톤을 모두 수거했다고 합니다. 이거 비용도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시장 일개 만약에 그냥 이거는 제가 이해찬 의원이 아니고요. 만약에 저나 우리 최병부 편집장이 만약에 거기 살면서 그런 항의했으면 행정부시장이 물론 절대 안 왔겠죠. 그 생각부터 좀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물론이죠. 그거 물론 아닙니까? 네. 아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 세종시만 해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네. 원래 그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농촌에 가서 퇴비 냄새를 맡기 싫으면요 농촌에 가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냄새 맡기 싫으면 가지 않으면 되지. 저도 그 얘기 그렇죠. 본인이 가놓고서 왜 그 거기 원주민을 쫓아내려고 합니까? 그리고 아니 그 얘기 아닙니까? 원주민 그 농사를 못 짓게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리고 시골 가면요 창문만 열어가 또 그 퇴비 냄새 나요. 아니 그럼요. 그거 변 감수하고 냄새 가는 거 나요. 아니겠어요? 그거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뭐 거기에 이제 전원주택을 지고 이제 하는데 거기 또 국회의원이 않습니까? 세종시라는 게 도농복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뻔히 이런 상황인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이 행정 그 세종시에서 성분 분석을 했답니다. 이 퇴비에 대해서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거둬들인 것만 아니고 이 퇴비가 어떤 걸 이루어지는지 성분 분석까지 맡겨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세종시는 누구를 위한 세종시입니까? 자 이해찬 총리가 냄새 나니까 가서 농부가 열심히 뿌려놓은 퇴비를 다 걷어서 그것도 조금 원래 냄새가 나면 조금 이제 이게 흙하고 섞고 하면 며칠 지나면 또 없어진대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뿌리 놓으면 좀 냄새가 진정이 된답니다. 자 근데 전부 다 15톤을 다 수거해서 딴 데로 갖다 놨습니다. 또 근데 또 거기다가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까지 성분 조사까지 하고 뭐 국가수입니까? 세종시가? 아니 도대체 이 정말 해당 국회의원 더군다나 총리까지 하신 분이 저는 그러죠. 또 물론 세종시도 문제지만 이해찬 전 총리도 본인이 이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떤 파장을 미칠지 아실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그냥 묵과했다는 건 저는 제가 볼 때 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해찬 의원의 그 반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세종시 관계자들하고도 계속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뭔가 공정하게 굉장히 그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작진이 계속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저희가 세종시 입장을 듣지 못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종시장도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이해찬 총리 때 그 차관인가 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왜 부시장을 보냈을까요? 시장이 직접 나가시죠. 좀 시장까지 나가기 좀 그러니까 그랬어. 아니 뭔가 시장이 나가셔야죠. 이해찬 전 총리가 어떤 분입니까? 시장이 당연히 나가셔야죠. 그렇습니까? 네, 그럼. 시장이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거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비웃는 멘트죠. 아니 그게 아니고 현실이라니까요. 현실이에요. 국회의원이 저런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요. 더군다나 이해찬 전 총리는 그 지금 세종시장 하시는 분이 그 성정을 잘 아실 거예요. 잘 알죠. 어떤 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사실은 법석을 떨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뭐 세종시장님도 그렇고 언제든지 반론 있으면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원래 시골 사면 그 냄새 맡고 사는 거죠. 그걸 시골에 갖고 사신 해야죠. 분들은 시골에 사시는 매일 분들은 맡고 있죠. 구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그게 시골에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 퇴비 냄새 맡기 싫으면 그러니까 퇴비 냄새 맡기 싫으면 시골에 살지 마시라니까요. 나 이 주민 농부가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쭉 내려가다 보면 저는 뭐 이제 그 고향이 그쪽이라 쭉 내려가다 보면 안성, 용인 이런 데 고속도로를 딱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예.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심하죠. 거기가. 예.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뭐 성거, 성환 이런 데 내려가면 또 그 포도 농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도 굉장히 많이 냄새가 나요. 그러면 거기 내려가다가도 이제 저 퇴비 다 걷어라 이럴 판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골에 사시는 분은 시골에 사는 그 나름대로의 조건 속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인이 이제 서울에 사시다가 세종시에 가셔서 아마 조금 뭐 적응이 덜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런 거 가지고 저런 갑질 행사에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궁금한 게 이 15톤이면 1톤 트럭당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누구 돈으로 이거 추구했을까요? 우리 국민 세금이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농부한테 책임을 지었을까요? 아이 세금이. 뭐 그건 좀 취재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 좀 확인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농부 돈으로 했으면 또 말이 농부는 이거 뭡니까? 농사도 망치고 그저 자기가 하려고 계획했던 거 다 망치고. 그 농부는 아직 앞으로 좀 거기 돈도 내고. 제대로 못 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 농부인데 이해찬 총리가 전 총리가 옆집에 왔다고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땅을 떠나야 될 상황을 지금 맞이한 거 아니에요. 거기 앞으로 퇴비도 안 뿌리고 그러면 뭐 그냥 일반 화학 비료 주나요? 아니 세종시에서 나와서 뭐 권고했다고 하지만 뭐 그냥 뭐 치우시려면 치우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그 빨리 세종시에서 치우세요, 그랬겠지. 걷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농사 짓느냐고 그 농부는. 그 농부도요. 저희 라이브 쇼에 출연하고 싶으시면 출연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 농부. 네,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종시도 무슨 권한으로 이걸 수거해 갔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렇죠. 아니 그 법적인 권한도 사실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뿌렸는데 자 이 퇴비가 그럼 무슨 법에 위반돼서 강제로 그걸 수거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봐. 그것도 사실은 물어봐야 되고 네. 그 문제에 관해서 만약에 세종시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면 네. 그렇다면 세종시가 그거를 그 농부한테 배상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가 막혀. 네. 내일 그 서울법대 출신 조혜진 의원인가 출연하는다 물어봐야지 한번. 법대 출신이 아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현지의 그 실제 농지법이나 그 관련 법 같은 거를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그 네, 알겠습니다. 그냥 법대 출신이라고 아는 게 아니고 네, 그 변호사들이 법률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남경필 의원이 그 야단 맞으면 저는 익숙해요. 그냥 괜찮아. 모병제 주장했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일리는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154개국의 이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모병제를 하는 나라가 78개 국가 정도가 이제 모병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병제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직장 같이 이제 채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제 모병제 이야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이제 군인들 될 만한 이제 워낙 저출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모병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모병제를 했을 경우에 물론 한 4조 정도 더 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갈 것인가라는 문제. 지금 일본도 사실은 이제 인력 모병제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근데 너무 빠른 주장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징병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모병제 문제도 좀 거론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조치가 아마 그동안 검토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런 문제라면 아마 논란이 꺼리는 데 충분히 될 만한 소지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지금 포병 같은 경우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군대가 3년이었지 않습니까? 사병이. 근데 이게 점점점 줄어가지고 요새 뭐 한 21개월 정도만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장 달기도 어려울 정도로 해서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포병의 경우를 예를 들면 포를 뭐 처음에 가서 이렇게 쏘는 거 배우고 어쩌고 하다 보면 제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병이 포를 제대로 못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전쟁이 났을 때 제대로 전쟁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본다면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키우려면 결국은 지금 뭐 이렇게 사병들 한 시간이 다 1, 20개월 이 정도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모병제 얘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예.